자, 중학교 2학년 기초학력 진단 검사 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2017학년도 기출 자료를 가지고 한번 해볼 건데요. 내용이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초학력 진단 평가는 말 그대로 얼마나 잘하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이 있느냐를 파악하기 위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시험은 잘 칠 필요는 없지만 못 치면 조금 곤란한 상황이 됩니다. 특별 관리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중2 대상으로 하는 건데 중1 전 과정을 한번 복습으로 한번 리뷰하는 느낌이거든요. 어려운 문제가 나오진 않습니다. 기본 개념을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니까 조금만 정신 차리고 대비를 해주시면 충분히 무난하게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자, 1번 볼게요. 360을 소인수 분해하면 중1 때 제일 중요한 게 소인수 분해거든요. 이거는 고등학교 때까지 굉장히 중요하게 씁니다. 360을 소인수 분해해 볼게요. 자, 저는 뭐 각자 스타일이 있습니다. 360을 쪼갤 때 일단은 소인수 분해 가장 기본 이렇게 해볼게요. 자, 2로 쪼개 보겠습니다. 180, 또 2로 90, 2로 45, 5, 9, 45, 3, 3은 9 이렇게 소인수 분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2가 3개 곱하기 3이 2번 곱하고 5 하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A는 3, B는 2가 되겠네요. A는 3, B는 2, 3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듭 제곱으로 나타낸 것 중 옳은 거 골라볼까요? 자, A 더하기 A 더하기 A 하면요, 수학은요 영어랑 같아요. 항상 순서가 뒤에서부터 앞으로 씁니다. A가 3개 하면은요, A가 3개 이렇게 쓰세요. 가운데는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A 세제곱은 뭐죠? A 곱하기 A 곱하기 A가 A 세제곱이에요. A 더하기 A 더하기 A는 3A입니다. 틀렸고요. 틀렸고요. 자, 얘는 뭐예요? 4를 몇 번 곱했어요? 5번이요. 그래서 여기 거듭 제곱 얘는요, 5가 아니라 5번이라고 생각하세요. 4를 5번 곱했다. 니은은 맞습니다. 자, 얘는요, 2를 3개가 아니라 3번 곱했고 5를 2번 곱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꼭 알아두시고, 최소 공배수 많이 잊으신, 자,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가 있거든요. 일단 최소 공배수 먼저 풀고 최대 공약수도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최소 공배수는요, 최소라고 해서 작은 수가 아니에요. 배수 자체가 이미 큰 수거든요. 큰 수 중에 그나마 제일 작은 수란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조건 크게 만들어야 돼요. 2의 제곱이 있고 2가 있으면 큰 거를 내리세요. 3이 있고 3의 제곱이 있으면 큰 거를 내리세요. 5가 있고 없으면 그래도 큰 거를 내리세요. 그래서 이게 최소 공배수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자, 이건 번외로 최대 공약수도 가볼게요. 자, 최대 공약수는 뭐냐면 최대라고 해서 큰 수가 아니라 약수, 작은 수 중에 그나마 제일 큰 거란 뜻이에요. 이렇게 작게 만들어야 돼요. 자, 2의 제곱이 있고 2가 있으면 작은 거 내리세요. 자, 3이 있고 3의 제곱이 있으면 작은 거 내리세요. 5가 있고 없으면 없는 걸 내리세요. 그래서 2 곱하기 3이 최대 공약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시험 꼭 나오거든요. 17년에도 나오고 18년에도 나오고 19년에도 나오고 22년에도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두세요. 자, 4번은요. 자, 가로 길이 20, 세로 길이 15, 각 있대요. 직사각형 모양이래요. 남는 부분이 없이 크기가 같은 정사각형으로 자르겠대요. 자, 그럼 뭐예요? 가로, 세로가 같아야 돼요. 자, 그리고 한 변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생각하세요. 항상 문제가 뭐냐면 이걸 최대 공약수로 구해야 돼, 최소 공배수로 구해야 돼가 고민이 될 거예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세요. 15와 20을 가지고 할 건데 최대 공약수 구해야, 작은 수 구해야 돼요? 큰 수 구해야 돼요? 당연히 작은 수 구해야죠. 그럼 작은 수니까 최소 공배수인가요?
아니요. 최소 공배수라는 건 배수, 큰 수 중에 그나마 작은 수란 뜻이고 이번에는 약수를 구해야죠. 최대 공약수 구하겠습니다. 이거 5로 되겠네요. 5, 3, 15, 5, 4, 20. 끝났습니다. 자, 여기도 한번 볼게요. 이거 최대 공약수는 얘가 최대 공약수예요. 그러면 번외로 최소 공배수는요? 이걸 다 곱하는 게 최소 공배수예요. 자,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잊으셨던 기억 가볼게요. 4가 있고 5가 있고 6이 있어요. 이거 최소 공배수 구하세요 하면은요. 저 4, 5, 6은 동시에 더 이상 안 되거든요. 하지만 최소 공배수는 끝까지 하셔야 돼요. 안 되는 애는 그대로 내리세요. 이렇게까지 하셔야 최소 공배수가 나옵니다. 기억이 다시 살아나고 계신가요? 자, 5번 갑니다. 다음 수의 대소 관계거든요. 이거 조심하세요. 자, 일단 당연히 0 이거 수직선으로 생각하세요. 0이 있고요. 마이너스 5는 여기 있죠. 그러니까 0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얘는 맞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3은 여기 있겠죠. 마이너스 1은 여기 있겠죠.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 1 쪽으로 크다가 돼야겠죠. 2번이네요. 자, 볼게요. 플러스가 당연히 마이너스보다 큰 건 당연하고요. 절대값은 뭐냐면 부호 빼세요. 4는요. 플러스 4랑 같죠. 4가 있고 6이 있어요. 얘가 더 크죠. 절대값은 부호를 빼는 거예요. 마이너스를 뺀다라고 생각하세요. 4.5가 있고 4.5가 있어요. 같죠? 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번 다음 식을 계산해 볼게요. 자, 여기서 3 더하기 4인데 이게 괄호가 안 쳐져 있어요. 나누기 곱하기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럼 3 더하기 하시고 4가 있죠. 나누기는요. 곱하기로 바꾸세요. 곱하기로 바꾸면 분모 분자가 뒤집혀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1분의 1하는 건 그냥 마이너스 2란 뜻이죠. 자, 부호부터 계산하세요. 4랑 마이너스 1랑 곱했으면 부호는 마이너스죠. 4, 2, 8이거든요.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부호 빼세요. 3 빼기 8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5예요. 7번 갑니다. 재혼에 반 학생들이 래프팅을 하러 갔어요. 8명씩 X게이 보트에 나누어 탔더니 5명이 남았어요. 자, 이것도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자, 8명씩 X게예요. 예를 들어서 과자가 4개씩 든 박스가 8개 있어요. 그러면 4, 8, 32거든요. 그러니까 8명씩 X게 하면 8 곱하기 X예요. 5명이 남았대요. 그럼 뭐예요? 학생 수는요 8x 해서 팀을 꾸렸는데 5명이 더 있어? 더 있으니까 더하기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8x 더하기 5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8의 길이가 x예요. 9의 높이는 0.2 곱하기 x 빼기 7이래요. 자, 24래요. 집어넣으세요. 자, 집어넣으실 때는요. x 대신에 24를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대입할 땐 보통 괄호 쳐주면 되는데 여기는 굳이 괄호는 필요 없죠. 24 빼기 7 하면요. 17인가요? 그리고 괄호는 곱하기예요. 그러면 27, 14, 3, 4인데 소수점 하나 있으니까 오른쪽에서 한 칸만 가세요. 그래서 3.4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계산은 틀리지 마시고 자, 9번 갑니다. 1차 방정식을 푸는 과정이래요. 푸세요 하면 괄호부터 푸세요. 5x 빼기 2니까 5x 빼기 5, 20이거든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 10을 이항할게요. 이항할 때는 항상 뒤에다가 쓰세요. 마이너스 10이니까 플러스 10으로 바꾸세요. 가는 10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5x 빼기 3x니까 2x 됐고 마이너스 4 더하기 10 마이너스랑 플러스 계산하면 서로 빼는 건데 자, 큰 부호가 살아남아야죠. 플러스 6이 되겠습니다. 2x는 6이래요. 양변을 2로 나누래요. 2로 나누면 2 약분되고 x만 남고요. 2분의 6이니까 3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틀리지 마세요.
자, 그래서 10하고 3이에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너무 빠르다 싶으시면 자, 화면을 멈추시고 정리한 다음에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서 너무 빨라요. 잠깐만요. 해봤자 제가 들리지 않거든요. 자, 그냥 화면을 일시정지 하세요. 자, 10번 가보겠습니다. 자, 10번 1차식을 간단히 하래요. 간단히 할 때 괄호부터 푸세요. 2는 누구한테 줄까요? 안쪽에 있는 애한테 다 줘야 돼요. 2, 3은 6x 더하기 항상 부호가 중요합니다. 2, 4, 8 마이너스도 안쪽에 있는 애한테 다 주세요. 마이너스 x고 마이너스 1이에요. 자, 이제 길이 계산하세요. 5x 6 빼기 아무것도 안 보이죠? 1이에요. 6 빼기 1은 5x 그리고 8 빼기 1이니까 7 5x 더하기 7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자, 이게 왜 기초학력평가인지 알겠죠? 이걸 모르면요 중학교 2학년 과정을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다 알아야 문제가 풀립니다. 아직까지 덧셈 뺄셈 잘 못해요 하고 있으시면 안됩니다. 자, 11번 대화에서 알 수 있는 윤호의 나이. 자, 윤호보다 2살이 많대요. 얘는 4살이 많대요. 자, 그러면 이제 수학에서는요 구해야 되는 걸 x로 잡아요. 윤호를 x로 잡을게요. 윤호를 x로 잡을게요. 자, 저 분홍색 친구는 x 더하기 2고요. 자, 저 초록색 친구는 x 더하기 4거든요. 그리고 윤호는 x죠. 얘를 괄호 이용하세요. 얘를 다 더하면 42살이 된대요. 이제 괄호 풀고 계산하세요.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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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x 2, 4, 6. 자, 플러스 6 넘어가면요 마이너스 6이요. 3x는요 36이요. 자, 3과 36이니까 3으로 나누면 3일은 3이고 3일은 3, 3, 2, 6. 그래서 x는 12살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은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시라고 조금 세세하게 식을 쓰고 있는데 나중에는 암산으로 그냥 툭툭툭툭툭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한 개에 500원이면 x개는 500x개겠죠. 만 원을 냈어요. 자, y를 써볼게요. y는요. 이건 그냥 표만 완성하면 되네요. 자, 한 개 500원짜리 썼으니까 만원에서 500원 썼으니까 9,500원, 9,000원, 8,500원, 8,500원, 7,500원이 되겠네요. 자, 이거를 틀리는 분은 없겠죠? 자, 13번 가보겠습니다. 좌표 평면. 이것도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죠 라고 하는데요. 자, 중학교 과정은요 모르시면 안 돼요. 저는 수학을 못해서요. 이거 수학 아니에요. 산수예요. 자, 그러니까요 이거는요 수학에 관심이 있고 없고 저는 체대를 갈 건데요 아니에요. 이거는요 정말 기초 상식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미래에서 성인으로 살아가려면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알아야 부끄럽지 않구나 하는 지식이거든요. 자, 13번 갑니다. 우리 부모님 때와는 또 달라요. 상식이 바뀌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자, 13번 보시면 가로가 있고 세로가 있어요. 항상 x부터 읽으셔야 돼요. 얘가 x고 얘가 y예요. 갑니다. 4,4 x 읽고 y 읽으세요. 4,4에서 마이너스 4, 왼쪽으로 가요. 마이너스 4,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4, 마이너스 4.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좌표 평면 읽으실 줄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 14번 갑니다. y는 ax. 이것도 모르시더라고요. 자, 수직선 열심히 그리셔야 돼요. 자, x가 있고 y. 자, 14번 다시 한번 가볼게요. 전화가 와서 중간에 끊겼습니다. 자, x 그리고 y 그리세요. 그리고 우리 중1 때 배웠던 y는 ax는요. x에 0 넣어보세요. 0에다가 뭐 어떤 수를 곱하든지 간에 0이에요. 그럼 y는 0이 되겠죠. 자, 함수라는 게 이런 거예요. x에 얼마를 넣었더니 y가 얼마가 나왔더라. 그래서 함수 값이라는 건 y 값이거든요. 그래서 x가 0일 때 y도 0이에요. 항상 여기를 지나야 돼요. 자, 그리고 a가 양수면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래프가 될 거고요. x가 음수면
쭉 내려가는 그래프가 될 거예요. 요거를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y는 ax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보세요. 얘가 x예요. 항상 x축 위에 있는 애가 x거든요. x에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y가 마이너스 2가 됐어요. 무슨 소릴까요? 집어넣을게요. 자, 집어넣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괄호를 이용해서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괄호는 곱하기예요. 여기 y도 괄호를 이용해서 집어넣으세요. 자, 그럼 볼까요?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가 됐어요. 좌우 비교하세요. a는 2겠죠. 네, 그래서 답은 a는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어렵지 않습니다를 외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럼 스트레스 받으실까봐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거든요. 물론 쉬워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후반부라서 네, 그냥 그래프를 보고 표를 보고 정보를 읽으시면 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자, 여기서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자, 15분 보시면 자, 4,800m의 거리를 매분 xm씩 일정하게 걸을 때 걸리는 시간이 y분이래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뭐죠? 거리는 저는 이렇게 외웠거든요. 거속시라고 보통 많이 외우는데 왜냐면 속력 자체가 우리 자동차 속력 보시면 km per hour라고 단위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거리고요. 여기가 hour 시간이에요. 그래서 속력의 단위 자체에 이미 나와 있어요. 시간분의 거리라고요. 요거를 딱 외우고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얘는 보시면 시간 그래프죠. 그럼 시간을 왼쪽으로 넘기고 넘어갈 땐 분모에 있던 건 분자로 가고 나누기는 곱하기가 되고 곱하기는 나누기가 되거든요. 나누기가 분모예요. 자, 속력이 넘어가면 나누기가 되니까 속력분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시간 y는요. 속력 여기 보시면 매분 x미터라고 돼 있죠. 매분 x미터 이거 자체가 속력이란 뜻이에요. 1분에 몇 미터씩 1시간에 몇 킬로씩 이게 속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속력 자리에 x를 넣을 건데 보시면 여기 60 넣으래요. 거리는요 4,800m를 가래요. 이게 시간이 되는 겁니다. 60분에 4,800 그래서 60 약분 6, 8, 48, 80시간이 되겠네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0시간이 아니죠. 80분이죠. 네, 80시간은 대회가 아니죠. 자, 80분입니다. 자, 16번 갑니다. 영민의 반 학생 30명이래요. 자, 인터넷 사용 시간이래요. 그럼 보시면 10시간 이상, 15시간 미만. 여기에요. 도수라는 건 수예요, 수. 여기서는 사람이니까 사람 수가 되고요. 자, 그래서 6이네요. 상대 도수거든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6명이라는 건 전체 30명 중에서 6명이라는 뜻이에요. 상대 도수는요. 30분의 6을 소수로 나타내시면 그게 상대 도수가 되겠습니다. 자, 약분할게요. 6, 1은 6, 6, 5, 30. 아이쿠. 자, 그러면 얘가 5분의 1이죠. 이거 소수로 어떻게 나타내요? 제일 무식한 방법은 1을 5로 나누시면 돼요. 하지만 그럴 거예요. 수학은요 쉽게 가세요. 곱하기 2 해보세요. 5, 2, 10 됐죠? 1 곱하기 2는 2예요. 그러니까 그냥 0.2예요. 이게 더 빨라요. 자, 그래서 답은 2번 가세요. 자, 17번 갑니다. 정혼의 반 학생 24명이래요. 자, 수학 문제에서는 절대 허투루 주는 정보는 없습니다. 24명을 줬으면 이게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A와 B에 들어갈 수거든요. 이거 그냥 다 세는 거죠. 20에서 30 볼게요. 여기 뭐 20 이상이니까 20도 포함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7명이에요.
그리고 B는요, 뭐 세봐도 되지만 안 세봐도 됩니다. 보세요. 4, 7, 6, 5거든요. 계산할 때도 4 더하기 7 하지 마세요. 4 더하기 6을 하세요. 10명 됐죠? 7, 5에요. 12명 됐어요. 22명이네요. 총 24명이니까 B는 2명이겠죠.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 직접 구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답은 4가 되겠습니다. 자, 18번 다각형이 있어요.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자, 이거 외우신 분들도 있으시죠? 아니면 외우지 않았어도 상관없습니다.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넷, 다섯. 이 대각선이라는 건 본인이 꼭지점에 있으면 그 좌우에 있는 얘랑은 대각선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얘 빼고 나머지는 다 만들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9번 가보겠습니다. 19번도 보겠습니다. 도수분포표래요. 영화 관람 횟수의 평균이라거든요. 평균을 낼 때 횟수가 있는데 이 횟수가 정확하지가 않죠. 0에서부터 2까지거든요. 이때 뭐 하냐면 계급값을 어떻게 나타내냐면 0과 2의 가운데 값을 계급값으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2와 4는 3이라고 두시고요. 5, 7이라고 두세요. 말 그대로 정확하진 않지만 평균치를 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1회인 학생이 1명이니까 1 곱하기 1이에요. 3회가 3명, 3, 3은 9, 5, 4, 20, 7이 14예요. 다 더하는데 더할 때도 10, 30, 44예요. 총 44인데요. 얘를 학생 수로 나눠서 n분의 1 하세요. 그럼 평균적으로 4.4회를 본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잘 모르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20번 그림과 같이 밑면의 모양이 정육각형인 육각기둥이 있어요. 모서리 AG와 여기 있어요. 그리고 CIJD 여기 있어요. 어때요? 서로 만나지 않고 마주보고 있어요. 평평하게요. 이런 거를요 평행한다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요 직선은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있고요. 이 면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평생 만날 일은 없어요. 수평으로 진행이 돼요. 그런 걸 평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이거 막꼭지각, 억각, 동의각 이거 있죠? 자, 여기 65죠? 그대로 내려가세요. 얘도 65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x죠? 그럼 얘도 x일 거예요. 140이랑 x랑 합치면 180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x는 40도예요. 기억 다 나시죠?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보기에서 삼각형 ABC가 하나로 그려지는 것만을 고르시오. 저 이거 잘 못하는데. 자, 볼게요. 자, BC가 4cm래요. 그리고 각 B는 얘가 B라고 보시면 돼요. 자, B가 60도래요. 그리고 C가 70도래요. 하나로 그려지겠네요. 그죠? 뭐 다른 방법은 없죠, 얘가?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그거 말하는 거죠. 합동이요. 선분이 S고 각이 A거든요. 우리 합동 뭐가 있죠? SAS 합동, ASA 합동, 또 SSS인가요? 네, SSA 합동. 요 세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ASA 맞죠? 그리고 AB가 있어요. 또 갑시다. 자, AB가 있어요. 8cm래요. 그리고 BC가 5cm래요. 5cm를 그어요. 그리고 얘가 각이 20도래요. 이거는 하나로 결정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여기가 5cm라는 게 이렇게 해서 5cm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5cm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로 결정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SA인데 이게 SAS 맞잖아요 하는데 이 SAS가 이게 중요해요. A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S가 있고 S가 있으면 요 끼인각 A를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함정입니다. 자, 그러면 AB는 뭘까요? 디귿은 6cm예요. BC가 7cm예요. 그리고 CA가 이거는 SSS 맞죠? 네, 그래서 답은 기역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23번 갑시다. 삼각형 ABC가 있어요. DEF가 있어요. 여기 무슨 뜻이죠? 합동이란 뜻이에요. 합동 있고 닮음이 있는데 얘는 합동이란 뜻,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즉 얘가 55도라는 뜻이에요. 그럼 요거 기억하세요. 요거 요즘 교과서에서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얘가 35도고 얘가 55도면 얘가 둘이 합쳐서 90도가 된다고요. 요거예요. 이건 거꾸로 돼 있을 뿐입니다. 35, 55니까 90도가 됩니다. 얘를 꼭 기억하세요. 얘요. 그래서 90도. 이거는 고등학교 때까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24번. 준호는 수학 시간에 정육각형 모양의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만든 정육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는 이 되거든요. 내각이라고 하면 정육각형 시계죠. 자, 여기 보시면 이것도 이게 까먹으신 분들이 있어요. 상관없어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다만 기억하세요. 자, 그럼 이 정육각형의 정체는요. 삼각형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그래서 180도 내각을 4개를 가진 게 정육각형이에요. 그래서 4, 1은 4, 4, 8, 30이니까 720도입니다. 자, 총 720도거든요. 그런데 얘가 똑같은 각이 6개가 있어요. 720도를 6등분 하시면 됩니다. 6, 1은 6, 6, 2, 12. 그래서 120도가 되겠습니다. 이걸 외우셔도 좋고요. 이런 식으로 바로 풀어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25번도 가보겠습니다. 각 x의 크기는 하는데 이거 기억나시나요? 어떤 각형이든 상관없어요. 이 외곽의 크기에 외곽 만들어내셔야죠. 60도입니다. 외곽의 크기의 합은 무조건 몇 도다? 360도다라고 기억하세요. 자, 95도 있고요. 60도 있고요. 60도 있고요. 80도 있고요. X가 있습니다. 360도가 되게 만드셔야 돼요. 자, 볼게요. 일단 60, 60, 120이고요. 200도예요. 그러면 295도겠네요. 360도가 되려면요. 5도 필요하고 6 필요하겠네요. 65도가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26번. 다음 입체 도형을 회전축이 있죠. 얘를 기준으로 뺑 돌릴 건데요. 얘가 뭐예요? 뺑 돌리면 결국 이런 삼각형을 뺑 돌려서 만든 뿔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잘 보세요. 회전축 L을 포함해서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칼날이요. 자, 우리 중국집에서 쓰는 무시무시한 칼날이 있다고 봅시다. 칼날이 있는데 칼날로 여기 그대로 이렇게 내려서 자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단면의 모양은요. 자, 회전축 L을 포함해서 자르는 거니까 이렇게 잘릴 겁니다. 그래서 얘가 되겠죠. 그래서 무슨 삼각형이요? 이등변 삼각형이요. 이게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회전축 L을 포함해서가 있고 회전축 L의 수직으로는요. 가로로 이렇게 자르는 겁니다. 이렇게 싹둑 자르면요. 단면은 당연히 원이 되겠죠. 자, 상상력을 조금 발휘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림에서 부채꼴 AOB의 넓이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3cm고요. 120도거든요. AOB의 넓이를 자, 부채꼴의 넓이는요. 이게 또 중학교 때는 안 가르치나요?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파입니다. 2분의 1 r 제곱 하고 나서 각도를 쓰시면 돼요. 아, 이렇게 구하진 않네요. 아, 이건 고등학교 때 구하는 거군요. 이제 고등학교 때 120도가 파이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좀 곤란해질 거고 죄송합니다. 자, 중학교 지식으로 가볼게요. 일단 원을 구하세요. 그러면 반지름이 3이죠. 그럼 파이 r 제곱이 원 넓이거든요. 그러니까 파이 r 3의 제곱은 9파이가 돼요. 그런데 얘가 150도라고요. 자, 총 원이 있는데 120도만큼 자를 거예요. 총 360도인데 120도 하면 몇 분의 몇이에요? 이렇게 3등분해서 하나란 뜻이거든요. 원 넓이 9파이의 3분의 1이에요. 이 120도는요. 자,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는 3파이가 되겠습니다. 약분해서요. 그래서 3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각 뿔대예요. 자, 다시 정리하면 오각형, 밑면이 오각형이고요. 기둥은 그냥 그대로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뿔은요, 여기서 가운데로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뿔대는요, 이렇게 오각형을 만드시고 얘를 가로로 댕강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뿔대거든요. 그려서 보시는 게 제일 맞아요. 두 밑면의 모양은 오각형 맞습니다. 크기는 다르고요. 면의 개수는요, 위아래 한 면씩 있고, 그리고 오각이니까 옆면 5개 있어요. 총 7개 맞습니다. 자, 옆면의 모양은요, 뭐죠? 여기 보이네요. 여기. 이걸 뭐라고 하죠? 평행 사변형 아니고요. 네, 사다리꼴이네요. 등변 사다리꼴.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사다리꼴입니다. 얘가 평행 사변형이고요. 얘가 사다리꼴이고요. 자, 29번 삼각 기둥의 겉넓이죠. 이게 부피가 있고 겉넓이가 있는데, 겉넓이는 뭐냐면 일단 밑넓이 먼저 구해요. 밑넓이는 요 직각이죠. 직각. 다시 세워볼게요. 삼각형을 돌리면 이렇게 되거든요. 가로 곱하기 세로 4, 3, 12에서 2분의 1 6cm가 되겠습니다. 6제곱센티미터가 되고 또 얘는요, 역시나 6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옆면 3개 따로따로 구하세요. 일단 5, 5, 25. 자, 6, 6. 총 면이 하나, 둘, 셋, 넷, 5이죠. 면 5개 구해서 더 하시면 돼요. 5, 5, 25 됐고, 뒤쪽 4, 5, 20. 그리고 옆에 거 3, 5, 15. 다 더하시면 돼요. 여기가 12고요. 일단 마지막 끄트머리가 7이 돼야 되니까 7이 없는데요. 아, 7이 아니네요. 자, 얘는 45고요. 얘가 60이 되겠습니다. 자, 60 더하기 10이니까 72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겉넓이인지 부피인지 잘 보세요. 만약에 이 번외로도 역시나 부피를 구하시려면요, 밑넓이 먼저 구하시고요. 6이요. 높이만 곱하시면 돼요. 그럼 30이 되죠. 자, 부피 구하는 게 더 쉽습니다. 자, 이번에는 30번 마지막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부피 구하래요. 어떻게 해요? 요 원넓이부터 구하세요. 반지름이 2니까 2파이r. 그래서 2파이r 아니죠. 죄송합니다. 넓이는 파이r 제곱. 파이 2의 제곱. 그래서 4파이가 되거든요. 4파이 곱하기 높이 3 해서 12파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자, 한 바퀴 돌린 다음에, 자, 빠진 부분, 내가 몰랐던 부분 다시 정리하시고, 그리고 제일 좋은 방법은요,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기억을 더듬어서 다시 한번 끝까지 자기가 풀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까먹은 건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이렇게 될 때까지. 자, 시험 직전에는 여러 문제를 풀어보는 것보다는
여기에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올 내용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이 기본 문제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푸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기서 크게 다르게 나오지 않습니다. 자, 정리 잘 해주세요.